근데 저는 지금까지 수천 건 이상의 풍수 컨설팅을 진행해 오고 있고, 또한 150년 전통의 풍수의 그런 명맥을 이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의 집에서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요, 여러분들은 좋지 않은 집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집 앞에 보이는 것이 왜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옛날 황제 내경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형태가 바르면 기운도 바르고 형태가 바르지 못하면 기운도 삐뚤어진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그런 기운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 집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집 자체도 그렇고 우리 집에서 보여지는 그 특정한 것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자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것은 여러분들 자신은 아니지만은 그 사람들이 곧 여러분들의 모습을 투영해 주기도 합니다.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자, 이 점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풍수에 대한 그 입지관념을 명확히 잘 이해하시고 삶에 적용을 해보십시오. 적용하시는 만큼, 그리고 믿고 따르시는 만큼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더 풍족해질 것입니다. 자, 우선 처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한테 이제 그 컨설팅을 의뢰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면은, 어떤 아파트를 어느 정도는 선택을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파트 자체에 대한 부분을 뭘 판단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풍수적인 어떤 것을 판단하세요 라고 절대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그거는 전문가의 영역인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단지 그 집과 나와의 인연입니다. 이 집과 나와의 인연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진짜 정통의 이 풍수의 관념인 겁니다. 황제 태경에서도 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있어 집이 있고 집이 있어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집이, 이게 사람이 잘 관리를 해줘야 그 안에서도 운이 잘 돌아가게 되는 것처럼,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는 사람하고 아주 밀접한 인연이 있는 겁니다. 부부의 연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막연히 어떤 딱 일로 가세요, 여기 이 아파트로 가세요, 이게 아니라 일단 그 아파트를 살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가서 하다못해 그 느낌이라도 느끼고 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냐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소개팅이나 맞선 자리에 갔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남자니까요. 제가 남자일 때 상대방 그 여자가 나와 있으면은 그 여자가 누군지를 제가 먼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딱 보고, 아, 이 사람 마음에 들어. 그리고 서로 이제 만남을 쌓아가면서 집안에 데리고 가야 되는 거지, 제가 처음 가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부모님을 제 대신 앉혀가지고 한번 어떤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격입니다. 그러니 이 집이라고 하는 인연, 여러분들이 나와 어떤 그런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따뜻한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현실적인 요건들 다 고려하셔야 되는 거죠. 직주 근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시설들이 내가 만족하냐 안 하냐, 그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그 이외에는 어떤 느낌에 대한 부분으로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아마 절반 이상은 서울에 사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전국의 많은 지역들을 다 다니고 있잖아요. 다 다니고 있다 보니까 지역마다 정말 어떤 그런 도시의 모습이라든지 주거에 대한 생각들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큰 주택난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서울로 집중이 되고 있는 측면인 거죠. 서울로 집중이 되고 있으니까 집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서울에 올라갔던 젊은이들은 시리에 잠기게 되고, 이 청년층들이 동력을 잃게 되는 거죠. 제 주변에 지방에 사는 그런 후배들도 큰 뜻을 품고 상경을 했다가 시리에 빠져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후배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그 서울이라고 하는 지방 사람들은 그 로망이 있거든요. 저 역시나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서울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게 어떤 마음인지를 잘 압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원래 기반을 갖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든 또 서울에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어떻게든 살 수가 있게 되는데, 서울의 기반이 하나도 없고 보통의 그런 임금 수준을 받고 새롭게 서울에서 시작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주거비용 뿐만 아니라 생활비에 대한 부분으로서도 너무 많이 나가게 되는 거죠.
직장이 있어서 서울 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직장은요, 사실 지방에도 있고요. 또 서울에 간들 내 능력에 따라서 좋은 직장 가는 거지, 서울에 있는다고 좋은 직장 가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지방에 있다라고 해도 지방에 정말 정말 사라져가는 소도시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구 몇만만 되는 도시만 돼도요, 요즘은 인프라의 측면에 있어서 저는 거의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저 역시나 작은 충남에 있는 도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만 나가보면은 있을 거는 다 있고 삶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자면은 그 주거 공간에 있어서 내가 사회적으로 학습된 것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지는 삶을 사는 건 아닌지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 풍수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지만은 또 부동산으로는 우리나라에서 1위 대학이죠. 건국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거기서도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우리가 이 주거에 대한 측면은 어디에 사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사느냐, 이 주거의 질에 대한 측면,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런 질을 추구할 수 있는 주거는 어떤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동산을 전공하고 전문가들이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 사실 우리들이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그런 행복에 대한 척도를 조금만 수정을 해보게 되면은 행복해질 수 있고 더 풍족하고 진짜 현실적으로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주거의 선택지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많다라는 거 저는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인식의 전환이 되면은요, 어찌 보면은 그런 복잡한 부동산 정책들보다 더 빠르게 이런 사회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 풍수를 얘기하는데 뭐 저런 얘기까지 하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사실 풍수라고 하는 거 나 하나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절대 풍수의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현실에 있어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같이 이런 집으로 인해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순환의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 풍수이기 때문에 전국을 또 다녀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 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키워드는 바로 숲세권 아파트입니다. 이 숲세권 아파트, 많은 분들 숲에 대한 로망, 이런 자연에 대한 가치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빽빽한 도심에 있으면서도 주변에 공원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뛰어다니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 아파트 자체에 대한 가치가 오르고 내리게 되는 거죠. 근데 공원뿐만 아니라 또 산에 대해서 너무 이게 집착을 하다 보면은 풍수적으로 명확하게 좋지 않은 그런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숲세권이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형태냐면은 이런 겁니다. 산이 이렇게 딱 앞을 막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발코니를 기준으로 이쪽을 보게 되니까 앞에 산이 있으니까 발코니를 열면은 숲세권 하면서 여기 프리미엄이야 하고 들어가시는데, 이게 잘못 들어가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풍수의 원리는요, 정말 상식적인 원리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의자에 앉느냐에 따라 편안함을 가지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사람하고 인연이 맺어지고 어떤 유기체로서 존재로서 생각하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집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에 앉혀줘야죠. 마치 내가 편안한 의자에 앉는 것처럼. 자, 이렇게 돼버리면요, 산이 앞쪽을 탁 막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볼 것 같으면은, 만약에 이게 얼굴이라고 보자면은, 앞쪽에 의자가 나를 탁 막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반대로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대로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고, 등받이를 앞쪽으로 하고 있으면은 불편하죠? 계속 오래 못 앉아 있겠죠. 편안함을 못 느끼겠죠. 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 숲세권이다 라고 해서 들어가는 곳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막혀 있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운이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거고요. 내 뒤에서 이 등받이라든지 내 뒤를 받쳐주는 그 단단한 곳에서 기운이 흘러내려와야 내 주거 공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편안함을 느끼면서 기운이 순환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것은 반대로 내 앞쪽에서부터 기운이 있으니까 일종의 기운의 역행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지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거죠. 물론 아파트에 대한 입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풍수적인 요소가 수백 가지에 이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딱 좋다 나쁘다 하기는 어렵지만은 크게 마이너스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새롭게 아파트를 찾으실 때 그 숲세권에 대한 것을 너무너무 집착하시진 마시라. 차라리 내가 어디 살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평평한 곳, 그냥 평평한 곳 선택하시면
가십시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나쁜 곳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산은 잘 활용하면은 나한테 힘이 될 수 있지만은요, 이게 잘못 활용하게 되면은 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치는 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은 전문가의 영역에 맡겨야 되는 거지, 잘못 판단을 했다가는 흉을 맞아서 잘못되게 되는 거죠. 제가 컨설팅 다녀가지고 이 숲세권에 사시는 분들, 많은 분들, 상당수가 다 그 부정적으로 그 삶이 흘러갔었습니다. 그 주거 공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잘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하는 말인데, 아파트는 향을 기준으로 앞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발코니가 앞에 그 향인 겁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향을 정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이 집을 막 옮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막 여러 가지 집에서 뭔가 불편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요, 여러분들 그 하다못해 방이라도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라도 일단 너무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너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방이라도 한번 바꿔보시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서 강원도 쪽에 그 한 집도 컨설팅을 해드리고 아들 방하고 딸 방하고 싹 바꿔줬습니다. 바꾸라고 하니까 진짜 바꾸고 나서부터 말 안 듣던 아들은 말을 잘 듣게 되고, 그 딸도 훨씬 더 공부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의뢰인분이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방을 바꾼다라는 거 정말로 무섭습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그런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지금까지 쓴 책들에도 중간중간 녹여져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튼간에 변화를 주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물론 잦은 변화, 집안에 자꾸 손대고 계속 뜯어고치고 하면은 그것은 흉입니다. 분명 흉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상당수 정체되어 있는 기운 속에서 살아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집들을 돌아보게 되면요. 자, 그렇게 봤을 때는 큰 마음 먹고 침대 방향이라든지 방 배치라든지 그 가구 배치에 대한 것들을 수정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안정이 됐구나 한다면은 그게 맞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집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 고민되시잖아요. 살고 있는 집에서 한 5년 10년 살고 보니까 뭔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를 주시거나, 혹은 새롭게 이제 가야 될 공간인데 분양받은 저 아파트 가도 될까? 뭔가 좀 찜찜한데, 어제 계약을 했는데 저 집 가도 될까? 뭔가 찜찜한데 싶어가지고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제가 또 직접 가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의뢰인분들이 이렇게 고민을 해서 연락을 주시고 부정적으로 생각이 기울다 보니까 연락을 주셨는데 그게 상당수 맞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내가 가고자 하는데 주저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이 아니기 때문일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전문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은 뭔가 찜찜한 기운이 든다라고 하면은 너무 과감하게 행동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정말 주도 면밀하게 많은 판단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내리신 거면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냥 물 흐르듯 흘러가듯이 새 집을 찾고 했는데 근데 막상 가려니까 좀 이상한데 싶으면은 그게 희한하게 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좋지 않은 곳에 가면은 좋지 않다라고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제일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고 해야 되는 일인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미 나쁜 결정을 하고 나서 그거를 물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포기한다라든지, 또 분양받은 아파트를 포기하고 또 새 집을 알아본다라는 게 쉽지 않고, 또 가족들 간에도 합의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무슨 이상한 거 믿고 풍수 믿고 그러냐라고 생각하면서 같은 가족이라고 해도 이제 비난하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풍수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들이고 격이 높은 분들입니다. 이 풍수의 가치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떤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항상 보여지는 것들만 믿고 사회 속에서 주입된 것만 믿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 너머의 가치, 우리가 모르고 이 사회에서는 밝히지 못한 그런 것들을 이해할 줄 알고 내 삶에 차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여튼간에 여러분들이 그 집을 새롭게 가야 되는데 찜찜하다 싶으면은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든지, 그게 아니면은 안 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점도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수에 있어서 택이란 사람의 근본이요, 그리고 한 일가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머무는 공간 자체가 나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공간 안에 머무는 모든 사람의 길흉을 좌우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만큼 풍수가 중요하다라는 뜻이겠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곳은 바로 터널입니다. 터널. 자, 터널 말씀드렸으니 여기서 나가시지 마시고요. 이게 왜 나쁜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하기 훨씬 쉬우실 거예요. 이 터널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면 안 좋냐라고 한다면요. 우선 풍수의 한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토사유기라고 했습니다. 흙이 있는 곳에 곧 기운이 머문다라는 그 풍수 경전에 있는 말인데요. 우리가 땅에서 기운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은요. 바로 우리가 발 붙이고 있는 땅, 그리고 우리 주변을 둘러싸주고 있는 그 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터널이라고 하는 거 어디에 뚫리죠? 바로 산에 뚫리겠죠. 이 산에 뚫리는 이 터널이 우리의 삶을 뚫어버리는 역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몸에 수많은 이런 혈관들이 있죠. 이 혈관들을 통해서 피가 순환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피가 순환하는 것처럼 기운 역시나 이런 산맥이라든지 땅을 통해서 뻗어가고 갈래를 가게 되는데 이 터널을 뚫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치 핏줄을 끊는 것과도 똑같은 거죠. 그러면 피가 빵 터지게 되고 이 생명의 위험이 생기게 되겠죠. 땅에 기운이 빠지는 것도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산에 터널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1차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바로 멀쩡하게 잘 있던 곳에 구멍을 뻥 뚫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피가 팍 터지게 된다라는 부정적인 부분으로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여기 이렇게 터널이 뚫리게 되면서 바람이 슝슝슝슝 드나들게 되겠죠. 이렇게 바람이 슝슝슝슝 드나드는 곳 주변에 있는 이런 건물들, 구조물들 있는 주변의 기운까지도 같이 싹 쓸어버리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이 드실 건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 욕조에 물을 받아놨다가 물마개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물이 쫙 빨려 들어가면서 주변에 있던 여러 가지 물질들을 같이 빨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이치인 겁니다. 자연의 이치가 곧 풍수의 이치라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터널이 뚫리고 또 더군다나 차들도 왔다 갔다 하니까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안에서 기운이 똑같이 다 빨려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이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자연 속에서 이 지구상에서 기운을 받고 어떤 수동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명당이었던 것을 명당이 아니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누구다라고 거론을 하기는 힘든데, 투자를 잘 하시는 그 분의 그 조상님 산소들이 잘 꾸려진 그런 곳이 있습니다. 모 지역에. 거기 계신 그 조상님들의 산소가 원체 좋다 보니까 머나먼 타국 땅에 있는 후손에게도 영향이 가서 그분이 진짜 이름난 투자자로서 알려지게 됐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산세에 거기에 터널이 딱 뚫리게 되더라고요. 그 터널이 이렇게 뚫리게 되면요, 분명히 이렇게 그 영향을 주던 그 기운이 함께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 여기서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기운을 받고 잘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만약에 한 집안에서 가족들이 있을 때 그 집이 좋은 집이라 가지고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버지다라고 하면은 좋은 기운을 아버지가 다 받고 있다 보니까 좋은 기운이 빠져나갔을 때 가장 나쁜 영향을 받는 것도 아버지라는 거죠. 그 운이라는 것이 그렇게 참 무섭고 참 오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은 꼭 따라오는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방비책은 없냐? 라는 건데요. 산에 이렇게 구멍을 뚫었을 때 방비책이 뭐가 있을까요? 구멍을 막으면 되겠죠.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뭔가 그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뭔가 몸을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이렇게 연고 바르고 데일밴드 붙이면은 치료가 됩니다 라고 하면은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심리적인 위안을 받고자 우리가 방비책을 선택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또 그에 맞는 처방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터널이 가까이 이렇게 뚫리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이주를 한 때가 됐구나, 내가 이 공간하고 이제 인연이 다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더 나은 미래를 그냥 계획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집 앞에 거울 붙이면 안 되나요? 중국에서 산 이런 삼족 두꺼비 놓으면 안 되나요? 뭐 부엉이를 두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시겠지만은 한번 둬 보십시오. 둔다고 이 터널의 기운, 땅에서 받는 그 근본적인 기운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뭐 아파트든 주택이든 상가, 기업체, 은택이든 다 동일합니다. 어떤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부정적인 요소를 미치는 그 첫 번째는요, 이 하늘의 개념에서 봤을 때 바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람은요, 기운을 흩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풍수라고 하는 말이 뭐죠? 장풍득수의 줄임말인 겁니다. 즉, 내 속에 있는, 내 공간 안에 있는 좋은 기운은, 내기는 이렇게 안으로 가두고 밖에서 불어오는 그 외풍은 막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장풍인 거고요. 그리고 장풍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산세가 갖추어져야 되고, 그 산세가 갖추어지는 사이로 물길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물길이 내 공간을 잘 감싸 안아주고 어떤 그런 생명의 기운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장풍득수인 것이고, 여기서 장풍, 바깥바람을 막는다라는 차원으로 봤을 때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내 공간 속에 머무는 그 좋은 기운을 흩어버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바람이 부는 지역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죠? 바로 골짜기 사이에 있는 여기 요 공간들인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상도 지방에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소유하고 계신 그 필지들을 감정을 해드리고 왔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땅이 더 좋냐 더 나쁘냐라고 평가를 해주시기를 원하셨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요, 우열을 가릴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다 이런 골짜기 사이에 있는 땅들을 많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여기서는 어떤 주거용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골짜기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든 동네든 잘 돌아다녀 보시면요, 유독 바람이 많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직접 밟아보시면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 뭐 물론 좋은 바람 훈풍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온 자체를 해치는 그런 강한 바람들을 말씀드리니까요, 그런 나쁜 바람은 꼭 피하시라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땅의 차원에서 봤을 때 바로 건물 모양에 대한 겁니다. 왜? 사람이 생긴 대로 산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람만 생긴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건물, 이런 집도 생긴 대로 살게 됩니다. 어쨌든 사람도 반듯해야 보기 좋은 것처럼 집도 반듯해야 보기가 좋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이런 뭐 네모난 그런 직사각형도 해당이 될 것이고,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보여지는 그 건물의 모양도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현대식 주거 공간으로 넘어오게 되면서는요, 정말 좀 다양한 그런 실험적인 그 건축물들도 참 많습니다. 뭐 물론 예술적인 의미로서는 높이 평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자연의 원리로 봤을 때는 그 공간 자체가 어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공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요,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간인 그 관공서와 공공기관들, 이런 기관들이 막 진짜 이상하게 짓고 정말 돈만 많이 들어가지고 희한하게 지어가지고 풍수적으로 좋지 않게 만드는 모양새를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인지는 모르나 그 해당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공간을 선택을 하실 때 그런 외적인 모양새, 반듯한 모양새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라라는 점인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사람에 대한 측면이 있어서 단지 내의 막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지 내의 막힘. 특히 이제는 그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안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외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죠. 뭐 물론 보안이라고 하는 거 정말로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중시하면서 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말이죠, 이 주거라고 하는 것이 딱 독립돼서 살 수가 없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개인 주택 같으면은 뭐 그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대단지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프라이빗함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의 원리와는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저는 절대 어떤 프라이빗함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자연의 원리와는 배치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맹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질이 불여인화라고 말입니다. 땅이 아무리 좋고 하더라도 사람이 잘 화합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공간, 한 집 안에서도 기운이 잘 순환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순환의 차원은요, 단지 안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안에서도 사람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산책로도 꾸며주시고, 좀 더 자연 적용도 잘 하시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보안이 확보되는 선에서 외부와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나간다면은 분명 그 공간 자체가 훨씬 더 따뜻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전국에 있는 단지들을 정말 많이 돌아다녀 보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진짜 강남의 유명한 그런 아파트 단지들 뿐만 아니라 정말 지방에 몇 천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까지도 다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진짜 거기서 편안함을 느끼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하고 집값하고는 무조건 연관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오늘 부자라고 해서 내일이 부자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목표를 해야 되는 것은요, 오늘도 풍족하고 내일도 풍족하고 그리고 우리 후대도 풍족해질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을 만들고 주거 공간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세 가지 천지인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자연에 불어오는 대기, 우리가 구성하는 건물 모양,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가짐 등 이것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주거, 자연에 맞는 주거는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한 번의 생각이 더 나아갈수록 여러분들의 삶의 깊이는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네, 그럼 저는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